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재차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을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요즘에? 예,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악재다 이렇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또 다시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는 다른 걸로 준비했으니까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금리 동반 상승이지만 절대 수준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금리 상승을 지나친 낮은 금리, 현재 낮은 금리의 정상화 과정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 추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빨간색 선이 미국 10년물 국채, 그리고 노란색 선이 독일 10년물 국채입니다. 그리고 푸른색 선이 단기물, 미국 1년물 국채 흐름입니다. 노란색 선이나 붉은색 선이나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까만색 박스권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빨간색 박스권의 의미는 팬데믹 직전의 그 금리 수준입니다. 1.5% 미국 기준으로 1.5%에서 2%까지 지금 반등했었던 그 까만 박스권 안의 흐름이고 독일이 왜 저렇게 아래에 있냐면은 저거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반등을 해도 지금 팬데믹 수준 정도까지도 안 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저 절대 레벨이 높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까만색 선에서 저렇게 반등이 나왔었던 이유가 빨간색 선이 쭉 이렇게 금리 하락 추세로 하면서 금리가 실제로 기준금리가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가 반등이 나왔고 주식시장도 그때 뭐 좀 약간 좀 약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경제가 괜찮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팬데믹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다시 원위치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금리 수준을 가지고서 얘기할 때는 아니다. 지금 봐야 될 건 저 파란색 선이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파란색 선이 움직이질 않으면은 정책 금리는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금리가 상승이 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정책 금리는 그대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원인 쪽을 꼭 펀더멘탈 쪽뿐만이 아니라 수급 쪽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항상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씩 국채 발행을 하니까요. 물론 그 한 번이라는 게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발행을 하긴 하는데 월물별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국채 발행이 지난주에 있었고 이번 주에는 오늘부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1월 때도 똑같았습니다. 발행 직전까지 시세 하락하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이 지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다시 돌아서는 그러니까 하락폭만큼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반등하거나 금리가 내려가거나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발행 일정 보면 오늘 17일이죠. 오늘 17일에 20년물 국채가 270억 달러가 있고 내일 3년물 팁스가 90억 달러가 있는데 절대 규모 90억 달러는 별거 아니지만 90억 달러가 순증 발행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27일부터 25일 신규 공급 물량이 무려 1,717억 달러가 됩니다. 1분기의 발행 물량이 전체 물량의 25%가 지금부터 일주일 내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1분기 내에서 3달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그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약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리 반등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야말로 언젠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우려할 필요가 없는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 공급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격이 메리트로 반영될 만큼 하락이 되면은 입찰을 무난히 넘기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국채 가격의 하락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채 발행 일정에 따라서 이 부담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걱정과 우려가 되는 이유가 현실과의 좀 괴리감 때문인 것 같아요. 유동성 때문에 자산 시장은 늘어나는데 사실 막상 느껴지는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버블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나온 IMF 쪽에서 나온 자료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과 말씀하신 그런 기업의 수익 같은 경우, 그리고나 뭐 기업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시장 참여자들의 체감 경기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자산 시장만 올라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괴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IMF 쪽에서 어느 정도 자료가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 소속 연구원들의 의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공론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해결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는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과 실물 경기의 괴리가 발생이 되고 경제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암시하는 주식시장 가격과 가치 사이에 불일치가 되고 있다. 가격과 가치 사이에 불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 가치가 약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면서 어떤 표를 냈냐면은 참 특이하게도 이런 IMF 쪽에서 기업의 EPS 증가 추이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내보냈다는 점이 참 특이합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빨간색 선으로 기업 이익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푸른색 선은 금리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저금리 쪽으로 들어서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 빨간색 선이 바닥을 친 것이 6, 7월, 작년 6, 7월 정도의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가속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장기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금리가 유지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러한 기업 이익의 상향 조정을 지속시킬 것이고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책 지원으로 맞설 것이고 백신의 효과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물 경기가 안정되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 재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와 비슷하게 IMF 쪽에서 또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다라는 점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리가 금리 쪽을 볼 때는 한 반 템포만 앞서서 생각하자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예전에 한 11월경에 보여드렸던 자료를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페드는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얘기하면서 4%까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치를 시장과 소통하는 그런 표를 내보냈습니다.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신다면은 PCPI 지표의 중기 예상 추이를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 제가 예전에도 이 표를 말씀을 드릴 때 이 빨간색 선까지 금리가 올라오는 것을 페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내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3%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페드의 전망이 현실화되는 것밖에 지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2% 진입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1분기 말 지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3, 4%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페드는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전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2021년에 일시적으로 3%대까지 진입해도 페드는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이고 2021년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 3%대가 만약 유지된다고 한다면 우려감이 커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페드 통자가 CNBC하고 새벽에 인터뷰했습니다. 그거 아직 내용이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난 몇 주간 상승했는데 과거 놓쳐왔던 인플레이션의 복구를 위해서 2% 인플레이션 타겟을 용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나오면서부터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즉 해외 선물 상승을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 미국 시장 오후에 낙폭 대부분은 회복 중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려감,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려감은 뒷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드가 예상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니까 그 걱정할 정도의 수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시장 전략, 아까 이어지는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언제까지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편하겠죠. 이런 불안감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국채 발행 증가 추이, 지난주에 나왔었던 거 이제 표로 다시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푸른색 박스권이 매년의 2, 3분기에 발행되는 국채 물량인데 가장 적습니다.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요. 지금도 표에서 보시듯이 맨 오른쪽에 2분기, 그러니까 3월 지나서 4, 5, 6월 달 국채 물량은 확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발행 물량이 준다면은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줄어들고 주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안정될 것입니다. 3월 11일에 ECB 미팅이 있거든요. 18일에 FOMC 미팅이 있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 변곡점이 발생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금리가 시장을 괜히 괴롭히는 듯한 그런 인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 2월 말 흐름은 우리가 시장 조정을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